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손혜광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어머님 학생들도 보통 뭐 한 50분 정도 되면은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데 어머님들께서 1시간 20분 정도 지났으니까 집중도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입시 설명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피드하게, 약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약간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말이 빠른 편이어서 어머니들께서, 저 사람하고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은, 저 정도 스피드의 수업을 듣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약간 생략하고요. 어머님들께서, 그 다음 자녀분들께서, 생명과학원을 공부하는데 어떤 측면을 신경 써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을 약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원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생명과학원이 크게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수업 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빠른 속도를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럼 1단원은요. 1단원은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생명과학 이해에서는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이런 학문이다라는 걸 가볍게 전달받습니다. 그럼 생명과학의 이해, 이 단원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다. 나는 이 부분도 선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은요. 그 학생은 무조건 사탐런입니다. 그럼 이과생이 아닙니다. 그럼 생명과학 이해는 난이도가 정말 쉬운 부분이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단원. 2단원은 사람의 물질대사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의 물질대사는 어머니들께서도 생명과학 하시게 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기본적인 사람의 기관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입니다. 그럼 사람의 물질대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암기 분량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께서 특히 좀 약간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암기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2단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3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인데 생명과학원의 첫 번째 산이 될 겁니다. 그럼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는 자극의 전달, 여기서는 이제는 학생들께서 버거워하는 흥분 전도와 전달이라는 계산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타이핑은 안 되어 있지만은 근수 추격 원리라는 또 복잡한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자극의 전달이 이제는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최상이 될 거예요. 그럼 자극의 전달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은근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파트니까 내신 선행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자극의 전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신경계, 암기사항 당연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는 어머님들의 학창시절 때 각종 호르몬들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항상성 유지도 암기 분량이 많고요. 그 다음 인체의 방어작용. 그럼 항상성, 즉 호르몬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한 번은 들어본 개념인데 인체의 방어작용은 정규 교육과정이면 처음 만나는 부분이 인체의 방어작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약간 낯선 개념이 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자극의 전달 이쪽 파트가 포함되어 있고 암기 분량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럼 1단원과 2단원과 3단원까지가 학생들의 보통 1학기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기 시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3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1학기 시험 범위인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어디서 가려면은 중간고사가 보통 자극의 전달 여기까지가 보통 많은 학교에서 자극의 전달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학생들께서 뭐 1학기 성적이 잘 나와야 생명과학을 버리지 않고 이제는 2학기로 넘어가겠죠. 그럼 1학기가 잘 끝났다고 전제하려면 여름방학을 거치고 그 다음 2학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2학기 때는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악명 높은 단원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4단원 유전 단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번 수능에서도 뭐 생명과학하고 지학이 가장 어려웠다는 그런 말이 돌더군요. 근데 이는 유전 단원은 물, 화, 생, 지 어떤 파트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도 난이도가 이제는 뒤처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단원이 됩니다. 그럼 학생들께서 뭐 유전 단원은 뭐 선행을 한 2번, 뭐 3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2번 정도, 3번 정도 하더라도 학생들께서 좀 약간 문제 푸는 양이 부족하게 되면은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럼 유전 단원이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염색체 이거 통과 때도 가볍게 배웠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여기서부터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유전병 이거는 난이도가 최상 뭐 극악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께서 이제는 뭐 보통 이 시점에서 보통 생명과학을 접죠. 그럼 생명과학을 그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는 역시 이제는 뭐 물화, 물지, 화지 이렇게 수능으로는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는 잘 하셔야죠. 어차피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울대 의대 대비반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이걸 버리면은 물리도 가니까 물리 역학 버리고 그 다음에도 화학 하니까 화학 중화 반응 버리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지구하고 사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서울대를 못 가는 거죠. 어쨌든 극복하셔야 될 단원이 4단원 유전 단원입니다. 그 다음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입니다. 생태계와 상호작용은 난이도가 정도가 되고요. 학생들께서 통과 때 배웠던 내용들이 약간 좀 살짝 심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첫 페이지에서 어머님들께서 숙지하실 것이 뭐냐 그렇다면 1단원 난이도 쉽고요. 2단원 살짝 암기 분량 높아가고요. 3단원 일단 중학 1학기 성적을 결정한 단원이 3단원이고요. 그 다음 여름방학 끝나고 나다면 2학기 성적을 결정하는 것은 4단원 유전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 생명과학원의 내신 문제인데 생명과학원의 내신 문제를 약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반복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학 선생님께서 보통 이제 생명과학이 아니라 화학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통 설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과 같은 경우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약간 내신의 그 출처 문제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약간 반복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생명과학원의 내신 문제 유형은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암기형 문제. 그럼 생명과학은 아무래도 암기 분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암기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 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난이도 추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가 이 페이지가 지식 암기형 문제인데, 그럼 지식 암기형 문제에서는 학생들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물어봅니다. 그런데 문항당, 약간 쉬운 파트이니까 정확하게 암기만 돼 있으면은 틀리진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건이 되는 것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경기고, 중상고, 친선여고,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 암기형 문제는 서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께서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공부를 하실 때는 계속해서 입을 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께서 계속해서 눈으로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보시게 되면 99, 98 이런 점수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럼 99다, 98 이런 점수는 어디에서 1, 2점이 깎이냐 그렇다면은 서술형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좀 약간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부분 점수가 깎여서 1, 2점이 약간 날아갑니다. 그럼 지식 암기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께서 등한시 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말이지만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답안지를 기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께서 그런 용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굉장히 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학생들께서 어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답안지에 물고기라고 적고 앉아있다든지 그나마 물고기면은 좀 약간 귀엽게 봐주겠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서 생선이라고 쓰고 앉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머님들은 웃으시겠지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생명과학 개념은 생물학적 용어로서 반드시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부탁하는 바인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최근에 한강소설 그거 받았다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저도 이과니까 그런 책을 보면은 정말 한국말이지만 정말 생소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생소한 단어가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 이 단어의 의미는 뭐지? 라고 하니까 그 단어를 그 사전 차원에서 공부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런 단어겠지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잡소리가 많아지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 지식 암기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 부교재, 교과서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료해석형 문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자료해석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는 생명과학 시험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암기가 되어 있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래프나 표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자료 해석형 문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모르겠지만 어머님들께서는 학력평가 시대였습니까? 수능 시대였습니까? 수능 시대였어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럼 수능하고 학력평가하고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럼 학력평가라는 말은 네가 공부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냐 현재 실력을 물어보는 시험이라면은 수능은 너는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자료 해석 능력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요구됩니다. 근데 학생들께서 생명과학원은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지 라고 하는 순간 이 부분은 학생들이 처음에 약간 넘어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대비를 보시게 되면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유형별로 문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께서
좀 약간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약간 좋은 편이잖아요. 시중에 있는 자습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이 정도 풀어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뭔가 저랑 뭔가 같이 공부할 학생도 있고 공부하지 않을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저랑 같이 공부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아마 시중에 있는 자습서와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같으면은 그러니까 유형별로 정리가 잘 되는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자와 같은 경우는 약간 문항이 좀 약간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이제는 약간 오투 이런 책이 약간 유형별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뭐 비상교육 교과서 레벨이긴 한데 완자 기출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기출픽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약간 학교에서도 약간 선호하는 약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습서 중에서는 정말 많은 자습서가 있지만 한 이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유형별 대비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는 학생들께서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화학 선생님께서 고3 기출문제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고3 기출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만나는 것이 뭐 그냥 마더텅, 그다음에 자이스토리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마더텅하고 자이스토리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구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학생들께서 약간 구별하지 못하겠지만은 뭐 마더텅은 풀이가 좀 압축적이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와 같은 경우에는 좀 풀이가 좀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좀 풀이가 좀 긴 편입니다. 그럼 공부량이 많은 학생은 마더텅이 약간 좋을 것 같고 공부량이 적은 학생은 뭐 자이스토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그런 시중에 있는 책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워낙 수능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문항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면의 제약상 그 모든 문제가 다 실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만 그 약간 선별적으로 약간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마더턱이나 자이스토리 한 권은 구매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 철자가 틀렸네요. 그다음에 오르비라는 사이트는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3학년 사이트잖아요. 그럼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집이 있긴 한데 전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집 같은 것도 아마 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 어머님들께서 구매해 주신다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약간 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는 왜 책장 사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제공할 때는 이제 당연히 전문항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전문항은 다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중에 있는 출판물 중에서 이거는 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은 약간 선별적으로 약간 제공을 해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랑 또 자기주도 학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저런 식으로 약간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기본 자료 해석형 문제는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도 출연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도 출연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킬러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킬러 파트가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난이도 최상이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자극의 전달 파트,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수축의 원리 이 부분이 고난도 킬러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2학기 때 유전 파트는 전 문항이 고난도 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고난도 킬러 같은 경우에 고난이도 출연형 문제와 같은 경우는 뭐 휘문고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뭡니까? 약간 좀 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론, 단순 암기로는 전혀 안 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들께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가르치게 나와 있는 거 대비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점을 보시게 되면 킬러 문항의 수는 당연히 전 문항을 킬러로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럼 킬러 문항 수는 적지만은 학생들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문항을 풀려면은 반드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선생님께서 시간 압박이다, 타임 어택이다 보통 말씀하시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도 추론형 문제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부 정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학교 빼고 는 고난이도 출제형 문제의 출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출처는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서술형으로 변형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는 당연히 화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 더 풀어봐야 될 것이 뭡니까? EBS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얘는 또 확실하게 푸셔야 되고요. 근데 수특이나 수완도 풀어야 되는데 또 당위전도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는 최근 3개년권은 수특 수완을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수특 수학을 풀면 모든 준비가 끝났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내년 한 가을 정도 되면은 또 EBS에서 또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또 모의고사 문제들도 막 던져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내신 문제 같은 거 보면 진선 요고, 숙명 요고 이런 학교에서는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몇 문항 뭡니까? 선생님께서 시험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들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는 정말 많다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특, 수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내신 문제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머니들께서도 뭐 자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내신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개판이네요. 지식 암기형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교과서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생물학적 용어로 표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료 해석형 문제. 자료 해석형 문제는 유형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추천드린 것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도 출연형 문제. 고난이도 출연 문제는 고3 기출 문제, 수특, 수완,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명과학원의 공부방법인데 좋은 말 적혀있겠습니까? 나쁜 말 적혀있겠습니까? 좋은 말 적혀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제 몫입니다. 학생들한테 생명과학은 이렇게 전개되는 과목이다 이해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도 제 몫입니다. 제가 학생들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시행착오도 좀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 몫입니다. 암기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끝내면 시험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약간 조경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학생들께서 암기까지만 딱 하고 나면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생명과학도 이제는 더 이상 암기로는 풀리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께서 문제 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4페이지와 같은 경우는 뭐 교재 구성인데 뭐 교재 구성은 뭐 당연히 뭐 예쁘게 돼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그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뭐 주간 과제장 구성인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을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1등급하고 수능 1등급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내신 1등급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은 굉장히 약간 객관화된 시험이고 내신은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굉장히 커서 이런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약간 깔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애들끼리 경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신고 같은 경우에 젠장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인원수가 좋으면은 1등급이 4명, 1등급이 6명 돼버린 학교와 같은 경우는 수안에 들어가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럼 생명과학원의 1등급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동안은 저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거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당연히 뭡니까? 수학 해야죠. 그 다음에 국어. 학생들 문해력 바닥이잖아요. 국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저도 양보를 해서 주간 과제장은 스텝 3까지만 약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 확인하는 문제. 단순히 교과서만 막 외우고 있으면은 재미없으니까 문제 풀면서 개념을 확인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적응력 키우기, 표나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100% 자기 거는 안 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다 못 풀어도 돼요. 어차피 올해 내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고3 기출문제까지는 풀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저도 양보를 해서 한 이 정도까지 학생들한테 문항을 드릴 거고 이 정도까지 드려도 100문항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일단 학생들께서 풀어야 될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업 및 클리닉 구성인데요. 수업은 당연히 아마 어머님들께서 지금 현재 근데 극과 극이에요. 제 말이 어머님들께서 들어보신 게 약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빠르니까 1회차 수업 듣고 약간 중도 중간하는 이유들의 이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이 빨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빠르니까 차라리 뭡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중도 중간한 학생이 10명이면 1명이거든요. 말 빨라서.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그 학생을 잡기 위해서 말 스피드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9명이 날아가겠죠. 그렇다면은 그리고 생명과학은 말로 전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러니까 순간 딴 생각합니다. 수리과학이 아니잖아요. 물리나 화학은 푸는 것들이에요. 근데 생명과학은 계속해서 언어로 전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약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도 빨리 해야 되고 생각을 빨리 하면 말이 빨라야 생각이 빨라집니다. 근데 세월화 내월 하면은 수업 분량도 못 나가기 때문에 수업 스피드도 딱 이 정도로 나갑니다. 근데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약간 설명드렸는데 제 말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어머님들도 다 이해하시는데 당연히 학생들은 뭡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 클리닉 나와 있는데 대치동에서 클리닉 안 한 선생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은 수업 시작하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9페이지.
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원의 전체 커리큘럼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과학원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로 봤을 경우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아주 자세히 겨울방학 동안에 10회 안에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단원, 생명과학의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5단원, 생태계와 상호작용은 두 번 공부해야지 이해가 되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신 기간 동안에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한 번만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건 이제는 저의 경험치예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수업은 당연히 뭡니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3단원과 4단원만 집중적으로 약간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럼 3단원과 4단원만 집중적으로 있는 수업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개념까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3단원과 4단원만 해도 완벽하게 끝내두면은 학생들이 1년을 지나갈 힘은 길러진다는 것이 저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은 3단원과 4단원만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면은요, 빠졌던 1단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3단원 복습하시면서 중간고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이제는 1학기는 그렇게 보내야 되고, 여름방학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여름방학은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유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유전의 기본적인 개념, 심화 개념까지 확실하게 뭡니까? 머릿속에 잡아두신다면은 여름방학 동안에는 유전 중에서도 이제는 유전 단원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문제하고 개념하고 갭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약간 문제풀이 이론을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름방학 동안에는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2학기 성적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뭡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 정도 내용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나와서 약간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른 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